단골 논란거리인 법인세 세율을 되돌립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세율 27%에서 22%까지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올리고 윤석열 정부 첫해 24%로 내렸는데 다시 25%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정부는 1%포인트 올려도 주요국 중 높은 편은 아니란 입장인데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0.2%로 환원합니다. 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세 조치로 한 해 세수가 8조 원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는 매년 100조 원 안팎, 올해도 최소 50조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세입학 중에 한 번 정도 임기 내에 있어야 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해 가면서 적인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 판 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도 넓힙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과세하지만 10억 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낮춥니다. 반대로 배당 소득은 세금을 깎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분리 과세해서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춥니다. 당초 여당 의견보다 최고 세율을 높여 부자 감세 논란은 덜해지겠지만 국내 주가를 부양하기에 감세폭이 적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평일 오후 한 태권도 학원입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이 사실상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 보면은 2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맞벌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6시에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지금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만 9살 미만인 2학년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예체능 학원에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다면 1년 학원비 240만 원의 15%인 36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도 부모가 내준 등록금의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걸 자녀 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총 급여 6천만 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하면 한 해 소득세가 15만 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한 명당 2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런 각종 세제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5년간 4천억 원 정도.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익공제 차원에서라도 공제 규모를 좀 더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하면 원천세율이 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51%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율로 증가율은 최근 5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원에서 내년에는 649만 원으로 약 40만 원이 오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에 이르는 1인 가구는 올해보다 7.2% 올라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239만 원에서 내년 256만 원으로 17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에는 207만 원을 받고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에는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보장과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한. 하지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 격차는 계속해서 더 커져 왔고.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내후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선정 방식을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